제1장 도입 20조를 거절한 나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20조 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줄 테니까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해. 2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통이라면, 아니 상식적으로라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20조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원칙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포기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품격에 대한 이야기이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 세계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배경 한국 방산의 기적, 세계가 놀라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불과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에서 원조받은 무기로 국방을 유지했고, 우리 군인들이 쓰는 군복조차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가듯이 기술을 쌓아갔지요. K1 전차가 나왔고 K9 자주포가 탄생했으며 T-50 고등훈련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것도 만들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방산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 호주 잠수함 사업 참여, 중동과 동남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 확대까지.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가 되었고, K2 전차는 유럽 각국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방산 수출 상위권을 바라보는 방산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무기의 명성이 높아지자 전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나라로부터의 제안도 있었는데, 바로 이 제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3장 전개 덴마크의 파격적인 제안. 북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덴마크. 인구 약 580만 명의 이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자국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에이브럼스,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 쟁쟁한 무기들을 비교 검토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 납기일, 사후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산이 최고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한국형 방공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덴마크가 제시한 패키지 딜의 총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20조 원이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단일 국가와의 거래로는 폴란드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덴마크 측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고위급 국방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까지 제시하며 빠른 계약 체결을 원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는 흥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4장 전개 계약서 뒤에 숨겨진 조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제안의 이면에는 덴마크 측이 내건 하나의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측은 무기 구매의 조건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운용 기술이나 정비 매뉴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K 전차의 파워팩 핵심 설계도면,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 소스코드,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장갑 기술의 원천 데이터까지. 쉽게 말하면 한국 무기의 심장과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덴마크는 이 기술을 활용해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수출 권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산 기술, 특히 핵심 원천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정체입니다.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쟁국들이 유사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조 원을 벌되 미래의 100조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달콤한 독이 든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동맹 체계 안에서 기술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그 기술이 어디로 흘러갈지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5장 갈등 20조냐, 자존심이냐, 대한민국의 딜레마.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조 원이다. 이걸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면 되지 않겠는가? 방산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라. 실제로 당시 방산업계 일부에서는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면 관련 중소기업 수백 곳에 일감이 돌아가고 수만 명의 고용이 보장됩니다.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면 이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지요. 게다가 덴마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덴마크 하나를 잡으면 유럽 전체가 열린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진들, 그리고 군, 수뇌부의 일부 인사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30년을 바쳐서 만든 기술을 단 한 번의 계약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올로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혼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경제부처는 수출 실적을 원했고, 국방부처는 기술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20조 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제6장 클라이맥스. 대한민국의 대답, 단호한 거절.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 조건으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조 원짜리 계약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덴마크 측 협상단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20조 원을 거절하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는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팔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국제방산시장에 알려지자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과 존경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산 강국의 면모다. 영국의 한 국방 전문 매체는 한국의 거절은 오히려 한국 무기의 가치를 더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기술,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 그 기술의 가치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거절 이후 덴마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조건을 철회하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으로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지켜본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쉽게 기술을 넘기지 않는 나라다. 그 말은 곧 한국 무기를 사면 우리만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절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제7장 해결 원칙을 지킨 자가 결국 이긴다. 덴마크와의 재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원칙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 수출과 한국 주도의 정비 및 군수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계약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계약 규모는 처음 덴마크가 제시한 20조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은 넘기지 않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한국의 원칙이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덴마크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단기적으로는 20조 원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로 인해 수십조 원의 미래 수익을 잃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눈앞에 20조 원 대신 미래 100조 원, 200조 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방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자부심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만든 기술이 헐값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제8장 마무리 대한민국의 품격, 세계가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돈 앞에서 흔들립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이 너무나 크면 먼 미래의 가치는 흐릿하게 보이기 마련이지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결정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20조 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미래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나라다. 이 메시지가 세계 방산시장에 각인된 순간 대한민국 무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사겠다고 줄을 서는 무기를 만들고 20조 원을 제시해도 원칙에 어긋나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적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눈앞의 이익 대신 미래의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을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이름 없는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밤을 새며 더 좋은 기술을, 더 강한 무기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20조 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